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지방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지역 도시에 나와서 살고 있고, 시댁은 뒤에 산을 끼고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인데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옆 동네에서 살다가 부모님의 중매로 결혼을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잠시 시어머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님은 키도 많이 크신 편에 몸집도 꽤 우람한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뒤 할머님께서 제게 농담조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시애미 별명이 뭐였는지 아니? 별명이요? 제가 놀라서 묻고 있자 할머님께서 웃음을 참으며 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곰이었어, 곰. 곰이요? 그래, 너도 보다시피 네 시애미가 한 덩치 하잖니.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작아진 건데 예전에는 어마어마했다. 근데 하필이면 저 덩치를 네 시누이가 물려받았지 뭐니. 난 우리 손녀가 결혼도 못할까봐 어찌나 걱정했는지 몰라. 형님이 왜요? 키도 크고 보기 딱 좋은걸요? 지금이야 살도 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전에는 아주 거대했어. 방에 애미랑 손녀가 누워있는 거 보면 곰 2마리가 누워있는 것 같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살을 빼기 시작하더니만 멀쩡한 신랑감을 데리고 왔지 뭐냐. 비록 네 시어머니가 무뚝뚝하지만 속이 참 깊은 사람이야. 할머님은 시어머님을 많이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말도 거의 없고 시종일관 무표정이었기에 저는 시어머님이 약간은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간혹가다 제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님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시어머님에 비해 저는 워낙 마른 편으로 키도 작았습니다. 그랬던지라 시어머님이 인상이라도 쓰는 날이면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득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던 날이 떠오르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입을 열었어요. 아유, 이런 발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또한 식사를 하면서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말을 꺼냈는데요. 밥을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니까 약해 빠졌지. 이렇게 듬뿍 벗어 복스럽게 먹어야 없던 복도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밥 먹으면 오던 복도 다 달아나겠다.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우리 시댁 식구들 밥 먹는 거 보니까 밥그릇 자체가 달라. 뭐? 밥그릇이 다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우리 집 밥그릇 자체가 문제라고. 혹시 우리 집 밥그릇이 다른 집에 비해 2배나 크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집 밥그릇이 크긴 뭐가 크다고 그래. 어마어마하거든. 그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시누이가 시어머님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 시댁 밥그릇을 보고는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밥그릇이 아니라 무슨 국 대접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밥을 억지로 다 먹느라 집에 돌아가서 소화제까지 먹어야만 했거든요. 다행히 시누이가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나중에는 시어머님이 말을 많이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결혼하고도 한동안 시어머님과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워낙 무뚝뚝한 분이셨기에 저도 모르게 피하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님 말씀처럼 시어머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혹시나 시댁에서 식사라도 하는 날이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가득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시누이가 질투 섞인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잖아. 반찬이 전부 해산물이잖아.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우리 집에서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올케밖에 없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앉아서 먹기나 해.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약간 불그스름해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식사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이 일회용 비닐장갑까지 끼고 일일이 새우 껍질을 발라서는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어요. 어머님, 제가 먹을게요. 어머님도 얼른 드세요.
너 새우 까는 거 보면 속 터져서 그래. 어떻게 된 게 새우 하나를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어. 얼른 많이 먹어라. 그렇게 삐쩍 말라서 어디 힘이나 쓰겠냐?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놓아주자 시누이가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너무 옳게만 챙기는 거 아니야? 딸도 좀 챙겨봐. 넌 네 팔뚝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네 팔뚝만 봐서는 황소도 때려잡겠다 이거사. 그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내가 누굴 닮아서 이런 건데 엄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시누이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지만 그냥 장난스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족 모두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조금씩 가까워져 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눈빛만 봐도 시어머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도련님이 서울에서 나고 자란 예비동서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평소 잘 내려오지도 않았기에 도련님과는 친해질 기회가 많질 않아서 많이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내려온 예비동서도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많이 예민해 보였어요. 더군다나 예비동서는 저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고요. 예비동서가 돌아간 뒤 시어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아들들은 다들 삐쩍 마른 멸치만 데리고 오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 그걸 몰라서 물어? 잘 생각해봐. 뭘 생각해봐? 동생들이 엄마랑 나를 보고 자랐으니 그런 거지 뭐긴 뭐겠어. 나 같아도 그랬겠다. 시누이가 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는데요. 동서는 저보다 훨씬 예민한 사람으로 시어머님이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곤 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동서한테 짜증을 내기도 했고요. 너는 어떻게 된 게 허구한 날 눈물바람인 거야? 어머님이 무섭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얘가 생사람 잡네. 내가 언제 무섭게 했다고 그래. 지금도 막 무섭게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눈물만 흘리던 동서가 소리까지 내서 울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시끄럽고 얼른 가서 눈물이나 닦아라. 어머님은 왜 저만 미워하세요? 형님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야 첫째는 너처럼 울진 않잖니. 이건 허구한 날 눈물바람이라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형님 밥그릇에는 반찬도 막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야 네가 워낙 예민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동서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심각해 보였기에 제가 동서를 데리고 시내로 나와서 차를 마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동서에게 물었어요. 동서,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보네. 어머님이 저만 싫어하시잖아요. 아니야. 어머님이 표현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동서를 싫어하거나 그렇진 않아. 아니에요. 어머님은 절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나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 지금은 엄청 친하게 지내잖아. 사실 저는 시댁의 모든 게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날은 동서도 작정을 한 것인지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이 안 되다니 어떤 게 적응이 안 돼? 사실 밥그릇부터 적응이 안 돼요. 밥그릇? 그게 왜? 형님은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밥그릇은 처음 봐요. 대체 그렇게 큰 밥그릇은 어디서 구하신 거래요? 사실 저도 첫날 시댁 밥그릇을 보며 놀랐던 건 매 한 가지였으니까요. 결국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동서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익숙해지더라고. 전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주실 때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예요. 그거 다 못 먹으면 어머님이 눈치도 주시잖아요. 근데 형님은 그걸 어떻게 다 드시는 거예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다 못 먹었어. 나도 최근에 익숙해진 거야.
어찌어찌 먹다 보니 그냥 다 먹게 되더라고. 근데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먹기 전에 덜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머님이 눈치 주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표정만 봐도 무섭단 말이에요. 아니야. 어머님이 표정만 그런 거지. 그렇게 무서운 분도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인걸?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동서도 알게 될 거야. 계속해서 동서를 달래고 있었지만 동서는 제가 시어머님 편을 들고 있다며 여전히 삐친 상태였습니다. 그 뒤 동서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 모두가 시댁에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도중 시어머님이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시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갈까요? 아서라, 괜히 갔다가 자빠지기라도 하면 골치 아프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니들 온 김에 밤 좀 넣고 설기 만들어 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 너 밤 넣은 설기 좋아하잖니? 설기를 만드시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떡집 가시는 거예요? 아니, 뒷산에 가서 밤 좀 주워올까 한다. 밤이요? 그럼 저도 따라갈래요. 네가 뭐 한다고 따라오려고 해. 그냥 집에 있어. 약해 빠져서 괜시리 자빠지기라도 하면 아주 고역이니까. 어머님, 저 오늘 운동화 신고 왔어요. 그니까 따라갈래요. 저 밤 따는 거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뒷산이긴 해도 한참 올라가야 해. 그니까 그냥 있어. 싫어요. 저도 따라갈 거예요. 엄청 재밌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있으라면 있지. 암튼 말도 뒤지게 안 들어먹어. 그럼 혹시 모르니까 겉옷도 하나 챙겨서 나와라. 그렇게 제가 급히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동서도 재빠르게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둘째, 너는 신발을 왜 신는 거냐? 혹시 너도 따라오게? 당연하죠. 형님도 가는데 저도 따라가야죠. 혹시 제가 가는 게 싫으신 거예요? 아니, 싫다기보다는 넌 서울에서만 살아서 이런 산길은 못 올라갈 텐데.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괜히 산에 오르다가 굴러봐라. 그럼 진짜 답도 없어. 그냥 저도 갈래요. 어머님은 맨날 형님한테만 관대하신 것 같아요. 그날따라 동서가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셋이서 함께 밤을 따러 시댁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뒷산치고는 산세가 험해서 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며시 뒤를 돌아 동서를 바라봤더니 동서도 많이 힘든 모양으로 얼굴에 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앞섰기에 제가 동서에게 물었어요. 동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동서가 힘겹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는데요. 앞서 산을 오르던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외쳤어요. 그러게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머님은 맨날 저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밤 따는 거 구경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넌 어떻게 된 게 입만 열면 내가 미워한다는 말을 하는 거니? 형님한테 말할 때랑 저한테 말할 때랑 말투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동서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대꾸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시어머님과 동서 눈치를 보면서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서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동서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채 동서를 바라봤는데요. 아무래도 발을 헛디딘 모양으로 동서가 떼굴떼굴 구르다가는 숲풀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제가 사색이 된 채 동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는데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동서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많이 다쳤어? 발목이 너무 아파요. 여기가 아픈 거니? 시어머님이 동서의 발목을 잡자마자 동서가 다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무래도 다리를 접질린 모양이구나. 어머님, 제가 집에 전화해서 누구라도 오라고 할까요?
여기 올라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혼비백산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손으로 땅바닥을 짚더니 무릎까지 꿇고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자, 엎혀라. 네? 엎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눈물 범벅이 된 채 묻고 있었는데요.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엎이란 소리 안 들려? 너 어부바 몰라? 얼른 엎혀라. 그니까 어머님 등에 엎이라는 말인 거예요? 시간 없다. 얼른 엎혀라. 어떻게 그래요? 저까지 업고 이 산길을 어떻게 내려가요? 네가 아직 덜 아픈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등에 어떻게 엎혀요? 그럼 어쩔 거야? 너 혼자 여기 있을 거야? 그러게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엎이기나 해. 시어머님이 동서와 저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동서를 달랬어요. 동서, 우선 얼른 어부바 해봐. 우리 어머님 힘이 엄청 세서 괜찮을 거야. 네 시엠이 힘센 천하장사라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힘이 약한 것보단 낫잖아요. 동서, 얼른 어부바 해. 제 말에 시어머님이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가 시어머님 등에 엎였고 시어머님이 영차! 라는 말과 함께 동서를 얻고는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이 힘이 센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님의 괴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서를 얻고도 저보다 발걸음이 빨랐으니까요. 그 와중에 제가 감탄까지 하면서 시어머님께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소시적에 레슬링 같은 거 하셨어요? TV 보니까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들이 사람을 얻고 산도 막 타고 그러던데 그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우리 집 밥그릇이 괜히 그렇게 큰 줄 아니? 힘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동서, 어부하고 있으니까 어때? 제가 장난스레 동서에게 묻고 있었는데 창피한 듯 동서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동서를 들쳐업고 몇 번 큰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큼성큼 뛰다시피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동서 업어볼까요? 네가 잘도 얻겠다.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생겨서는. 어머님, 제가 이래봬도 요즘은 밥을 꽤 잘 먹어서 힘이 좀 세졌거든요. 아까도 밥그릇에 있던 밥 한 공기 뚝딱 하는 거 보셨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앞질러 가기나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멋쩍은 표정으로 앞질러 갔어요. 잠시 후 집에 도착을 했고 다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다행히 뼈에 금이 가거나 그렇진 않았다고 했기에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쩔뚝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서던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채 동서에게 물었지만 동서가 여전히 눈물만 흘리며 손가락으로 안방을 가리키고 있었기에 제가 슬그머니 안방 안을 들여다봤더니 시어머님이 홀로 앉아서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어머님, 혹시 다치신 거예요? 어떡해요? 아니야, 다친 건 아니고 아무래도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 무릎에 조금 무리가 됐던 모양이야. 근데 둘째 쟤는 왜 또 눈물바람인 거니? 어머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무릎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괜찮어. 파스 붙였으니까 곧 괜찮아질 거다. 넌 좀 어떻니? 괜찮아? 한번 삐끗하면 계속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 둘째 밥 좀 많이 먹어야겠더라. 산에서 얻고 내려오는데 어찌나 가볍던지 꼭 솜털 같더구나. 그리고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시어머님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는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동서가 우리 모두를 시댁으로 불러서 갔는데요.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보니
밥그릇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어렵게 구해온 거예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 꽃무늬로 해달라고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 밥그릇은 어디서 구한 거니? 내 마음에 아주 쏙 드는구나. 꽃이 영롱한 게 보통 예쁜 게 아니네. 이 정도 크기 밥그릇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구한 거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자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어머님, 저 잘했죠? 그래, 아주 잘했다. 그렇잖아도 그릇 바꿀 때가 돼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주 맘에 쏙 드네. 그릇을 요리조리 돌려보던 시어머님의 얼굴에 웃음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도 시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인지 어느새 동서도 시어머님께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부터 우리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어느 가족보다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문득 시댁에 갔다가 밥상 위에 올려져 있던 밥그릇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